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받은 대미 투자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이제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 막대한 금액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대미 투자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네.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죠. 한국은 2천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달러 등 총 7,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언급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원자력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과 일본에 들어오는 돈으로 미국 안에 원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은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즉 이제 한일이 미국에 넣기로 한 이제 투자 자금의 1순위 바로 초기 사용처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고 거의 못 박은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현재 원전 94기를 가동 중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짓겠다는 걸까요? 네, 미국 정부 목표를 단순히 환산하면 지금 94기에서 2050년까지 대형 원전과 SMR을 모두 합쳐 추가 수백 기 수준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0기 건설은 그 1차 물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몇 기라는 숫자는 기술 믹스, 기존 원전 출력 증강,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책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8개 주에서 94개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 중에 있고 설비 용량은 약 97기가와트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원전들이 미국 전체 전력의 약 18에서 19%를 담당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이 원전 설비를 100기가 안팎에서 400기가로 4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고요. 이를 위해 원전 르네상스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규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 우라늄 채굴에서 연료 가공, 원전 설계 수출까지 핵 연료 원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에너지 안보 전략과 신규 원전 10기만 봐도 750억 달러를 투자와 수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발생하는 만큼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을 묶어서 산업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원전을 건설할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해외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또 국내 기업들입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미국이 원전은 늘리고 싶은데 정작 인력과 장비 그리고 경험이 모자란 상태라서 해외 특히 이제 한국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미국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신규 원전을 거의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대형 원전 EPC 경험이 단절되었고 또 인력도 부족한 그 플러스 알파로 제작 역량까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APR 1400 등의 대형 원전을 국내 해외에서 실제로 완성해 본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기에 대한 완성형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고 EPC와 설계 그리고 시공 연료 정비까지 수직 계열화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이 원전 대확장을 하려면 한국 생태계가 거의 필수 파트너가 되는 구조이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힘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SMR 시장에도 한국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SMR 공급망에 한국 원전 생태계가 제대로 좀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핵심으로 미국 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엑스에너지의 SMR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설계부터 부품 생산, 건설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아마존 데이터용 5기가 이상의 원전을 2039년까지 짓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어 파워의 SMR 핵심 부품, 압력 용기 같은 걸 미국 내 공급망으로 생산해 공급 중에 있으며 최근 루마니아나 미국 프로젝트에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테라파워나 웨스팅하우스에도 부품을 제공하며
한국의 제조 노하우를 미국 원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협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때 한수원과 센트루스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동 투자를 했고요. 페르미 아메리카 AI 캠퍼스에서 SMR 장비를 공급하며 11기가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한국 원전 생태계가 미국 SMR 시장에서 부품 기술 운영 파트너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원전 건설이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텐데요. 원전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팩트시트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대체 어디서 할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결론은 사실상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한국은 국내 건조, 그리고 미국은 핵 연료나 핵심 기술, 그리고 운영 체계 협력이라는 한미 합작 체계로 규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필라델피아 한국계 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건조론을 좀 언급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3번 연속해서 공식 브리핑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협의는 처음부터 한국 국내 건조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 내 건조는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발언이나 정무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부 공식 라인은 한국이 건조한다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에도 이런 간접적인 어떤 과정으로 좀 드러나 있었던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잠수함까지도 만드는 작업 전부를 한국이 좀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 핵심 기술이나 이제 연료 공급이나 규범 체계를 미국이 담당할 분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 AI 확장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때 원전이 퇴출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원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더 짓겠죠? 네, 앞으로 이제 원전은 이제 해외 원전 건설이 이제 주 타겟이 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안전 문제와 폐쇄 위기에서 좀 벗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민간 투자가 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6, 7년 내에 데이터 센터 옆에 수백 메가와트급 SMR이 여러 개 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들어 어드밴스 액트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원전 허가를 18개월 단축하는 등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800억 달러 규모 계약으로 대형 원전 10기 이상을 2030년까지 짓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750억 달러 투자로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 중이라 글로벌 공급망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년 정체를 좀 깨고요. 2035년까지 원전 용량 70% 확대 전망이 나오고 테크 기업들도 SMR 투자도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과거 규제나 초기 비용이 좀 변수긴 하지만은요. 아직까지는 AI 전력 위기가 지속되면서 더 많은 원전 건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국내 원전 기업들의 미국 SMR 시장 참여와 글로벌 원전 건설 수주 여부가 원전 세트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 속에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에서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주 가능성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들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UAE의 바라카 4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시공을 이전에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의 약 25%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손꼽히는 과정들도 있었죠. 그리고 2025년 11월에 한국전력공사와 UAE의 이네크가 추가 원전 SMR 해외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을 하는 그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과 이네크가 글로벌 원전 SMR 협력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도 확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좀 가장 유리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우디가 2기가 있는데 이제 대형 원전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의 APR 1400을 유력 후보로 검토해온 곳은
여러 차례 좀 보도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팀코리아가 유력 예비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그 한국 입찰에 들어가되 원자로 AP1000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좀 압박하고 있는 과정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협의에서 한국 EPC 그리고 미국에서는 AP1000 이렇게 혼합 모델을 논의하는 보도도 존재하지만은 이 구조도 아직은 확정됐다거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라고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단독 수출 가능성이 뭐 줄어들고 한미 합작 패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그래서 공동 합작으로 좀 보시고 그런데 이제 폴란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상황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1차는 놓치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을 짓는데 EPC 역량이 부족하니까 한수원 중심으로 팀 코리아 손잡고 함께 또 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2차 원전 수주까지 노리면서 미국 기업과 손잡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좀 우세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좀 밀접해 있고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큰 지역이라서 원전 쪽은 확실히 에너지와 안보 이슈가 동시에 걸린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민감하다고 좀 바라보면서 기대값이 저희 국내의 기대값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전 섹터에 대한 매물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저는 이런 하락을 좀 기회라고 보면서 대응 관점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소식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자며 이 원전 운영 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걸까요? 네, 지금 원전은 24시간 풀 가동으로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봄, 가을처럼 수요가 적을 때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직성을 좀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면서 R&D와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나올 때 원전 출력을 최대 10%까지 낮추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에너지 믹스를 2035년까지 약 각 30% 정도 맞추면서 원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은 ESS 에너지, 배터리가 보완하고 LNG는 비상용으로 좀 쓰다가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과 LNG를 빨리 퇴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당장 멈추는 것이 아니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있던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올해 안에 공론화 프로세스를 정하고 SMR 1기는 예정대로 2035년쯤 가동 테스트를 추진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상반기 원전주의 상승이 참 두드러졌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원전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확실히 세계적인 원전 발전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가는 구간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만 봐도 수십 기가와트의 신규 설비가 시장에 들어옵니다. AI 데이터 전력과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맞추려면은 결국 무탄소 기저 전력인 원전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을 놓고 보면은 사실 원전 테마는 단발 사운드가 아니라 이제 몇 년짜리 롱런하는 메가 트렌드 안에 여전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글로벌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가격 부담 때문에 섹터 전체가 통째로 과거처럼 연속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향후의 수주 공시나 정책 발표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가 업사이클을 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으로 보신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 눌림이 여기서 더 나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 또 하락하지 않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유효하겠다. 그러면 결국엔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우디 2기 대형 원전 본 입찰이라든지 UAE의 후속 해외 동반 진출 또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 내 SMR과 대형 원전 EPC 참여 구체화 등이
주요 이슈들이 계속 따라올 텐데 더 큰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에는 이제 AI와 전력 에너지, 이 안보 탄소 중립에 대한 네 가지 축이 같이 밀어올리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원전 우라늄 사이클은 여전히 그래서 우상향 트렌드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모든 것을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전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정훈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원전 탑3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원전 방송을 하면서 계속 3위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는 주가도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해체, 가스터빈, 풍력, 그린 수소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종합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신규 수주의 경우에는 4분기에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기타 수주 등 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 수주 가이던스 등을 초과해 14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및 해외 대형 원전 수출 지역 확대가 대형 원전 관련 수주 가시화로 매년 신규 수주 증가로 이끌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MR 관련 신규 수주는 SMR 시장 성장과 미국 SMR 시장에 참여하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탑3로 선정했습니다. 네, 탑3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2위는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탑2 어디일까요?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2는 제가 현대건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의 모멘텀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미국 에너지부에서 연방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SMR 2개사를 선정하는데 여기에도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단순한 원전 확대 계획을 넘어 본격적인 착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이 수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현대건설은 내년 중 미국 팰리세이드 SMR 착공, 그리고 미국 텍사스 페르미 대형 원전 착공, 불가리아 대형 원전 착공 등이 가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사 중에서 재건축 시장을 주도하는 건설사로 수주 10조 클럽을 입성하면서 업계 1위로 기록하고 있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어 탑2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탑2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김정훈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원전주 탑1 마스터픽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으로 좀 공개해드리는 탑1 종목의 힌트를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300메가와트 SMR 프로젝트의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과 그리고 루마니아 원전 확대 참여 등 글로벌 SMR 시장 공략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미국 기계기술자협회 ASME 인증 획득으로 미국, 일본 등 사후 핵연료, 이송, 보관 용기, 납품 등으로 원전 해체 산업 수혜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풍력 플랜트 부품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면서 다각화된 수요 산업의 성장으로 조선, 방산 확대 시 수혜가 부각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이번 주 탑1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을 좀 탑1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원전 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을 전략적으로 플레이어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발전 부분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11% 증가하면서
총 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안에 핵 폐기물 보관 용기 신규 수주가 예상되면서 원전 밸류 체인 전반으로 사업 역량이 넓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소형 모듈 원전용 주요 부품 추가 수주가 예상되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원전 신시장에서 입증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가스터빈 핵심 소재 개발과 수주도 예정이 되어 있어 발전 전반으로 성장축이 한 단계 더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망하면서 탑1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방송 준비 과정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나타낸 만큼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리포트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세트의 대응 전략 등을 자세히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